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자, 곡성주민 여러분, 파트 1 보고 파트 2 두 번째 영상으로 넘어오신 거죠? 반갑습니다. 혹시 안 보셨다면, 앞에 영상 안 보셨다면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이거부터 보셔도요, 약간 서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앞에 이왕 보시면 더 나을 수도 있죠.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앞에 보시고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앞에 가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파트 2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제가 파트 1, 그러니까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건 자기 성장이라는 것, 자기 자립이죠. 자기 자립까지 가는 것이 왜 필요한 시대인지, 그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시대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자기 성장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책 읽기라는 거예요. 왜? 손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요, 기본적으로는 책으로 자신의 생각의 정수를 다 담아냅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강의로 치면은 그게 한 5, 60시간 이상 나와요. 5, 60시간 이상 나오고요. 그런데 책 한 권을 읽을 때는 뭐 빨리 읽으시면 2, 3시간이면 읽고, 아무리 늦어도 한 7, 8시간 정도 걸리면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자체가 상당히 다를 뿐더러, 그리고 여러분이 뭐 이렇게 아예 그냥 다 까놓고 이야기를 하면, 책 한 권은 사봤자 18,000원? 비싼 거 18,000원, 2만 원, 싼 거는 12,000원. 그렇죠? 2만 원이 안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강의는요, 20만 원, 30만 원 이럴 때가 많죠. 심지어 몇 백만 원 받는 강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시간과 노력과 여러 가지 비용,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책이 정말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과 비교해도요, 책 읽기는 정말 효율적인 방법인데요. 문제가 뭐냐? 많은 분들이요, 책 읽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지, 그런 분들, 그러니까 책 읽기 자체에 대해서 너무 낯설어 하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책 읽기로 어떻게 돈이 될지, 그냥 내 성장, 그래, 자기 만족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이게 좀 비근한 예로 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책 읽기를 통해서 어떻게 뭐 성장이라고 하면 성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회에서 뭐 돈을 벌 수 있고 그렇게까지 왔는지를 살짝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사실 저는 가장 많이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강연인 거죠. 그래서 대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고 강연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약간 취미 활동처럼 방송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방송인 같지는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전문가 패널 여러 명 있는데 한 명 나와가지고 이건 말이죠 하면서 한마디씩 하는 패널을 10여 년 정도 지금으로까지면 10년 넘고요. 굉장히 오래 했었는데, 그때 이제 방송을 한참 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도대체 나한테 쌓이는 게 없구나. 난 재미는 있긴 해요. 가면 연예인도 있고 막 그러니까 재미도 있고 뭐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도 내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송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그때 제가 또 KBS 라디오에 김난도 교수님 라디오에 출연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김난도 교수님 제가 워낙 존경하고 좋아하시는 분이라 아침인데 제가 아침 시간 되게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출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김난도 교수님과 상의를 했었어요. 그게 2018년 정도 되는데요. 이런 느낌이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그 난도 교수님이 저한테 유튜브를 해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유튜브 하면은 뭐 다들 우와 그러는데 2018년 초만 해도요. 방송을 어쨌든 게스트지만 방송을 뭐 KBS 뭐 이런 데서 하던 사람이 유튜브를 한다. 그럼 약간 밀려난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고민을 하다가, 제가 약간이란 말을 되게 많이 썼잖아요. 지금 그만큼 고민이 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또 트렌드의 왕이신 난도 교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 유튜브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 뭔가 좀 쭉 오래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북튜브, 그러니까 책을 소개하는 그런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시안책방,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인데요. 지금 한 6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 먹방이나 이런 것들이 넘쳐난 시대에 6만 명이면 이거는
딱 해도 뭐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은 흔한 시대 6만 명이면 그렇게 크지 않지만 북튜브 6만 명은요 굉장히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책도 안 보는데 책을 소개하는 영상이라니 이게 뭐야 이러면서 안 보셔가지고 저 6만 명 정도 되는 숫자는요 북튜브계에서는 나름 굉장히 선방을 한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시간책방을 제가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요. 매주 2번씩 책을 읽고요. 지금 화금 업로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주 2권씩 책을 읽고요. 그거를 리뷰를 해드려야 돼요. 그런데 책 하나를 리뷰한다라는 얘기는 책을 그냥 대충 읽어서는 사실은 리뷰 자체는 불가능하잖아요. 줄거리를 요약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뭐 그냥 찾아가지고 줄거리 요약된 거, 텍스트로 된 걸 보는 거 훨씬 낫죠.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렇다. 여기에 제 생각이나 해석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책을 좀 샅샅이 봐야 돼요. 그거를 일주일에 2권씩 꼬박꼬박 해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저는 그냥 한 분야의 전문 이런 거라기보다는 종합서점 같은 걸 꿈꿨거든요. 가면은 뭐 과학도 있고 인문도 있고 철학도 있고 경제도 있고 막 그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다루는 책 자체가 그렇게 종합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정말 별의별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 책들을 다 다루게 되었습니다. 뭐 되게 유명한 고전부터요. 지금 아주 최신에 나오는 그런 블록체인 뭐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다루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제 유튜브에 사람이 쌓인 거는 두 번째 치고요. 제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진짜 여기에 대해서 책 하나를 샅샅이 알았으니까 그리고 보통 책들은 그 분야에 또 탑이신 분들이 쓴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고르는 거죠. 그러면 이걸 잘만 읽어도요. 이 분야에 대한 최신 소식이라든가 정수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알게 돼요. 그것들을 일주일에 2권씩 4년 정도 가거든요. 4년 동안 해왔다. 이것만 가지고도 일단 매주 2권씩 책을 그렇게 꼬박꼬박 읽어왔다는 건데요. 사실 그거 외에도 좀 더 읽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니까 무슨 이벤트, 행사 사회, 북콘서트 사회, 그 다음에 방송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일주일에 3권씩, 4권씩 읽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어쨌든 아니어도 2권씩은 읽게 된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시안의 12달 북클럽 같은 책들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이게 이제 12달 북클럽이라는 책을 낸 겁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이걸 하나 낸 게 아니라 보시면 제 단행본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이에 나온 게 뭐냐면 그전에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NFT의 시대, 메타버스의 시대, 지식편의점 1, 2, 그 다음에 12달 북클럽, 유튜브 지금 시작하시나요? 노력하긴 싫은데 성공을 하고 싶어. 이렇게 7권이 요 사이에 나온 거예요. 요 4년 동안. 4년이 아직 조금 안 되는데 그럼 보시면 지식편의점 1, 2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적인 이야기고요. 북클럽은 뭐 책 읽는 이야기고 유튜브는 제가 경험한 거고 노력하기 싫은데 성공하고 싶은 에세이고 메타버스의 시대나 NFT의 시대는 요즘 가장 핫한 주제 중에 하나잖아요. 분야도 되게 다른 거예요. 분야도 되게 다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한테 입력이 있으니까 출력들이 이렇게 책으로 나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한 끼 줍쇼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살짝 출연을 했었는데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이게 영상으로 돌려드리면 좋은데 지금 제가 유튜브로 나갈 때는 이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검색을 하셔서 이시안 그리고 쉼표 한 끼 줍쇼 이렇게 해도 나오고요. 이시안 또는 한 끼 줍쇼 홍지동 이렇게 해도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쌓이는 게 없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한 게 방송을 꽤 했는데 쌓이는 게 없었다. 그런데 유튜브라니까 일단 나한테 지식이 쌓이면서 나한테도 쌓이고 구독자도 쌓이고 이러면서 뭔가 보람이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쌓이는 것들이요. 제가 12달 북클럽이라는 이 책이 나왔을 때 다독다독이라고 팟캐스트에서 굉장히 유명한 북 팟캐스트가 있거든요. 거기 분들이랑 같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됐고요. 그 다독다독에서 인스타로 이런 걸 올려주셨어요. 일주일에 2권의 책을 리뷰하는 이시안 작가님의 독서량은 어마어마한데요. 이런 양질의 대량의 인풋은 어떤 아웃풋을 만드는가의 예시와 같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인풋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했던 활동의 아웃풋 이런 것들까지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지식들이 저한테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이 아웃풋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책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 이거 뭐냐면 이시안의 점심 약속이라고 제가 네이버
메인에서 진행했던 라이브 쇼입니다. 그래서 점심 약속이잖아요. 점심 때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것들인데 이게 네이버 메인에 나오다 보니까요. 약간 대단하신 분들 섭외가 되기 쉬웠어요. 그래서 여기 뭐 최재분 교수님 보이시고요. 김난도 교수님도 있으시고 김광석 실장, 경제에서는 또 경알남, 경제 알려주는 남자로 유명한 분이고 저쪽에 장강명 작가님도 계시고 송원섭 PD님, 여기 정혜리 배우도 나오고 하여튼 굉장히 좀 섭외가 좀 각 분야의 탑티어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쉽게 섭외가 되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책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 다양한 분야로 알게 되니까 이런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는 상대, MC로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그 분야 분들을 직접 뵙고 거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 정말 더 많이 알게 돼요. 정말 다양한 분야를 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요. 시즌1은 끝났고 시즌2를 또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또 어떤 활동들을 했었느냐. 자, 이게 또 제가 했던 활동이에요. 여러분 TVN 요즘 책방 책 읽어드립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책 읽어주는 예능으로 거기 한번 소개되면 베스트셀러 금방 되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도서 선정위원이었어요. 근데 당시로서는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게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 얘기하면 금방 또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이 출판사들의 어떤 로비나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도서 선정위원이 누군지 알려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한참 방송할 때는 이 얘기를 못했죠. 지금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때 제가 이거는 사람들이 좀 안 좋아했는데 뭐 강력하게 이거는 꼭 해야 된다 했던 책들이 몇 권 있어요. 대표적으로 멋진 신세계 같은 경우는 작가들도 일단 무슨 책인지 몰랐고 근데 이거는 꼭 해야 돼 해가지고 했던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고요. 그 출판사 분들은 고마워하셔야 돼요. 네, 어쨌든 그리고 교보문고 큐레이션 서비스의 도서선정위원이기도 하고요. 제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1편에서 제 소개를 했었는데 그때 뭐 서울시 디지털 재단 자문위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빼고요. 책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책에 관한 활동만. 그 4년 동안 일어난 책에 관한 활동만 얘기하는 건데 YG 엔터테인먼트의 아이돌 연습생 독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아이돌과 그중에 이제 데뷔한 친구들이 트레저라는 그룹이 데뷔를 했고요. 그때 여자 연습생들이죠. 이분들은 아직 데뷔를 못했어요. 그래서 몇 년 있다가 나올 거예요. 그때 막 초등학교 6학년도 있었거든요. 중학교 1, 2학년도 꽤 많았고요. 그리고 영등포 구립도서관 운영위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에 3개의 도서관인데 그 전체 도서관의 운영위원이고요. 그 다음에 SK 써니? 그 써니라고 읽기도 하고 순이라고 읽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업 교육을 하는 곳이죠. SK 기업 전체를 담당하는 건데 제가 과학이나 IT 트렌드 분야 도서 선정을 해서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방송은 현재 KBS 아침 라디오 김태훈의 프리웨이에서 매주 토요일 북구북구라는 코너를 통해서 책을 소개하는 김태훈 씨랑 또 박사 칼럼니스트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랑 셋이서 책 한 권을 가지고 1시간 동안 막 수다 떠는 그런 거예요. 재밌어요. 어쨌든 지금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이런 활동들은 지난 4년 동안 책을 통해서 일어난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또 강연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는 게 자연스러워서 이런 것들이 좀 쉽게 연결된 편이긴 한데요. 그렇지 않고 제가 아는 또 다른 북튜버들은 이런 걸 전혀 안 하신 분도 갑자기 뭐 되게 큰 행사에 사회를 하게 된다거나 책에 관계되는 행사가 은근히 있거든요. 북콘서트 그런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그런 쪽으로 갑자기 사회를 하게 된다거나 그래서 막 덜덜덜 떨어요. 자기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 일반인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막 덜덜덜 떨고 하고 근데 또 몇 번 해보면 그런 행사 또 없나 이렇게 찾아다니시기도 하고요. 예,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생각보다. 책 자체로 나한테 아웃풋이 돼가지고 다른 분야 저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나 NFT 쪽을 연구하는 그런 쪽으로 가기도 했지만 또 이 책 자체의 활동만으로도 이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엇이라도 하나 내 거가 있으면 돼요. 내 게 없기 때문에 맨날 난 어떻게 저걸 하지? 어떻게 저걸 하지? 잘하는 게 뭔데요? 전문 분야가 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라도 하나 잘하는 게 있고 그리고 유튜브로 이런 것들을 계속한다는 건 내가 이걸 잘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전문으로 하고 있다라고 증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그런 거 있죠. 기업에서 기업 교육을 위해서 강사를 찾을 때 예전엔 책을 가지고 골랐어요.
그 담당자들이 책을 보고 이 책 괜찮네 하면서 골랐는데 최근엔 유튜브를 보고 고릅니다. 유튜브에서 말하는 거나 내용이나 이런 걸 본 다음에 지금 이 내용 괜찮네 이렇게 고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만 얘기했지만 콘텐츠를 어딘가 쌓는다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 콘텐츠를 처음 쌓고 할 때 자기 내면에 일단 쌓여야지 그런 것들을 내 거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독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서가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야, 이거 도대체 뭐 독서는 많이 하면 좋은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해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에 12달 북클럽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독서를 좀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뤘습니다. 뭐 과학책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베스트셀러는 무슨 의미인지 그런 얘기들을 쭉 했는데요. 일단 제일 앞에, 그러니까 12달 북클럽이니까 12장일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 시작이 있으니까 13장일 거 아니에요. 앞에 첫 장에 뭐를 했냐면 제가 진짜 독서법에 대한 책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소개하는 게 그런 거다 보니까. 그런데 다 똑같아요, 이야기들이. 너무 똑같습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그런 걸 누가 얘기하면 어떻게 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정말 읽는 방법 자체는 너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러면 이렇게 한 거죠. 독서법 책 100권 읽고 핵심만 정리한 7가지 이렇게 한 겁니다. 네. 이거를 한 책으로 한 게 아니라 한 장이면 충분해요. 거의 모든 독서법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특히 독서 초보자인 경우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다, 현실적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7가지. 크게 이제 3가지 파트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 책을 끝까지 읽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린다. 두 번째, 책을 처음부터 읽을 필요도 없다. 세 번째, 책에서 교훈이나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말자. 자, 이 3가지는 전부 다 어떤 것에서 발생한 거냐? 이 반대쪽에서는 뭐가 있어요? 책을 끝까지 읽어야 한다. 책은 처음부터 읽어야 한다. 책에선 교훈이나 정답을 찾아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거든요. 다 어디서 유래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보시는 분에 따라서 국민학교를 나오신 분도 있겠죠. 초등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교육 시스템에서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기 시작을 한 거예요. 책을 읽거나 문학을 보거나 그렇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죠? 네. 수능에 나오고 또 보는 분에 따라서 학력고사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학력고사에 나오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그러니까 책을 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니까 특히 객관식이니까 정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답이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인가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글을 읽을 때 반드시 주제를 찾아야겠다.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제 시안책방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뭐 데미안 이런 걸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그런 왜 들어오느냐? 나는 데미안을 이렇게 읽었는데 그런데 정답은 뭐지? 이게 궁금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정답이 아니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읽은 데미안은 이렇고요. 저 사람이 읽은 데미안은 이렇고 저 사람이 읽은 데미안은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다 다른 것뿐인데도 그래도 이제 교수 타이틀이 있으니까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답 같은 거죠. 들어와서 이제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런 것이 생겼느냐? 첫 번째, 그러니까 교육으로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거 반대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책을 끝까지 읽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린다. 그러니까 책을 읽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왠지 나고자 같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책을 읽다가 좀 안 맞는데? 재미없는데? 나한테 지금 오는 게 없어. 놓으셔도 돼요. 아니 왜 그걸 끝까지? 칼을 뽑았어요? 두부라도 썰어요? 왜? 굳이? 칼을 뽑았는데 별로 지금 쓸 것도 없고 그럼 다시 넣으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그죠? 네. 이거를 뭐라도 썰려고 하니까 야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지금 책을 끝까지 읽어야 된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부담스러워서 이 책을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볼 자신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서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하게 됩니다. 시작을 방해하는 아주 나쁜 생각이요. 책은 끝까지 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읽다가 보니까 뭐 사피엔스 좀 읽어봤는데 처음에 보니까 좀 내 생각과 달라서 그냥 그만뒀어. 더 있어 보이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일단 책을 처음부터 읽어야 된다. 끝까지 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라는 거죠. 책을 처음부터 읽을 필요도 없다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그러니까 조금 빌드업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이나 이런 거는 재밌는 거를 먼저 빵 터뜨리고 막 이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 약간 설명이 들어가는 그런 책들은 빌드업, 이거란 하나 시작해가지고 차근차근 풀어가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재밌는 내용 나오기 전에 개요 같은 것들이 좀 길어요. 개념을 알아야지 하면서 딱 하는 게 길어서 이게 약간 나한테는 안 와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야, 요거는 좀 버리고 내가 흥미진진한 건 이거부터야 라는 식으로. 가령 제가 NFT에 대한 책을 썼잖아요. 그러면 앞쪽에선 당연히 NFT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당장에 내가 가진 비즈니스에서 NFT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NFT를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법 장부터 읽으셔도 돼요. 되셨죠? 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읽으면 되지 그거를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어떤 책을 읽은 다음에 반드시 저자의 의도를 무엇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주제는 이것이다를 내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느끼기엔 이거다. 제가 근데 그런 질문도 받았어요. 그럼 저자의 의도나 저자의 생각 자체는 아예 필요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읽고서 저자의 생각은 이거구나 라고 찾아내서 공감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저자의 의도를 찾아서 읽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봤는데 일단 모르겠다. 아니면 의도는 알겠는데 공감하지 못한다. 여러분의 생각 자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 자체도 틀린 건 아니다. 내가 이걸 읽고서 이렇게 이해했으면 됐다. 자, 그런 개념. 그래서 이 세 가지 책을 조금 더 가볍게 접근하자라는 세 가지 접근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파트 2에서는요. 그러니까 이걸 7가지를 크게 3가지로 나눈 거거든요. 직렬이 아닌 병렬식으로 책을 읽자. 그 다음에 손 닿는 곳에 책을 둔다. 이 2가지 요령이 필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쉽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만 가지고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죠. 의지가 아니라 그냥 책을 좀 쉽고 가볍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렬이 아닌 병렬식으로 책을 읽자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된다는 생각과 좀 같이 가기도 해요. 책을 읽을 때는 이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이 책이 안 끝났어요. 새로운 책을 시작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이 책이 끝날 때까지 다음. 그 책을 끝까지 안 읽고 어쨌든 야, 이 책은 중간까지 읽었지만 여기서 포기할래. 그래야지 다음 책을 읽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건데요. 직렬식으로 읽는다는 건. 그게 아니라 아침에는 이 책, 점심에는 이 책, 화장실에는 이 책.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힘들어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경우도 다르게 보잖아요. 그렇죠? 뭐 이 드라마, 저 드라마를 동시에 보잖아요. 동시에 이제 3가지 동시에 틀어놓는다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이거, 점심에 이거, 저녁 때 이거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뭐가 다릅니까?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도 좀 머리가 빵빵하게 돌아가는 아침이다. 그러면 좀 어려운 책을 읽을 수 있고요. 그럼 점심 때는 아무래도 집중력이 흐트러지잖아요. 그럴 때는 소설 같은 걸 읽을 수도 있고. 그 저녁 때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재테크에 요즘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 주식에 대한 책을 읽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병렬식으로 동시에 책을 읽어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게 더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상태에 따라서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손 닿는 곳에 책을 둔다. 그러니까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돼야지 내가 읽지. 아니면 찾아가가지고 어디 가서 차고 그러면은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허들을 주는 거거든요. 책을 읽을 때 한번 뭘 해야 돼. 그런 것보다는 바로 옆에 있는 거. 이렇게 됐을 땐 좋은 거니까 항상 손 닿는 곳에 책을 두게 되면 언젠가는 한 번이라도 집어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좀 안 읽으시는 분들은요. 침대 머리맡에, 화장실에 이런 데다 책을 좀 곳곳에 두세요. 그러다가 심심하고 필요하게 되면 언젠간 읽을 때가 오겠죠. 네, 손 닿는 곳에 책을 두는 요령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6, 7번째. 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독서법 책들이 되게 다르게 얘기하지만 이 7가지요. 얘기들은 다 정리해서 보면 딱 7가지 이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총합해서 정리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6번째는요. 눈길이 가는 책이 있으면 사놓는다. 이게 뭐냐면 가령 사피엔스, 총균세 이런 책들은 많은 분들이 언젠간 읽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언젠가는이 잘 안 와요. 마치 다이어트와 운동이나 비슷합니다. 언젠간 운동을 시작해야지.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아니고 왜냐하면 운동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그러니까 무슨 클럽에 가서, 클럽이 그런 클럽이 아니라 헬스클럽이나 이런 데 가서 뭔가 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사람들 많이 만나는 뭐 축구 뭐 이런 걸 하면서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아닌 거거든요. 마찬가지로요. 내가 언젠간 사피엔스를 읽어야지. 하도 얘기들이 많이 하니까 한번 읽고 싶어. 한번 읽어야지. 아니면 언젠가는 내가 모비딕에 도전할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놓으면요. 자, 이제 도전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책을 사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돼가지고 책이 왔을 때는 이미 그 생각이 사라져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야 이건 언젠가는 읽고 싶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하면 그 책을 사놓으세요. 사놓고 집에 가져다 놓으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언젠가는이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올 때가 있거든요. 바로 꺼내볼 수 있게. 그렇게 하면 그래도 처음에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7번째,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요. 마감을 정해놓는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권씩 책을 읽어야 되니까 그게 되게 쉽게 될 때도 있지만 이게 살다 보면 진짜 바쁠 때가 있잖아요. 진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튜브에 올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읽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내가 책을 읽을 때 읽으면 좋지 뭐. 읽으면 나한테 도움이 될 거야. 이거보다는요. 분명한 마감. 다이어트를 할 때도 살을 빼야지? 이 개념이 아니라 내가 2주일 안에 2kg을 뺀다. 이런 식의 목표가 있으면 그러면 굉장히 좀 분명하게 갈 수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마찬가지로요. 뭔가 마감이라는 건 나한테 구체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모두 다 유튜브를 하라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자기가 쓰는 SNS 이런 데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언제 화요일 몇 시에 책을 올린다. 이런 개념으로 삼으시라는 거죠. 이 마감은요. 특히 이런 글 쓰거나 뭐 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중요해요. 예전에 배철수 음악캠프에 영화음악의 세계적인 거장이 출연한 적이 있어요. 배철수 음악캠프는 가끔 그러신 분도 오잖아요. 내한하면. 그분이 뭐 캐러비안의 해적? 뭐 이런 것들, 이런 영화음악까지 하신 분인데요. 그래서 배철수 씨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러면 그런 음악들의 영감 그런 건 어디서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그분이 마감이에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한 건 아니죠. 데드라인. 그런 분들도 영화음악의 세계적인 거장도요. 결과적으로 보면 마감을 지키는 걸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책을 읽고서 그 감상을 일주일에 한 번씩 어디에 올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세요. 제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게 그래야지 아웃풋이 나와요. 인풋은 뭐 이렇게 책을 읽는 여러 가지 것들 지금 했잖아요. 인풋은 좋은데 이런 것만 있으면 이런 것들이 활동으로 연결이 안 될 때가 있으니까 아웃풋으로 바꾸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나한테 내 생각부터 먼저 아웃풋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감을 정해놓고 무언가 활동을 하는 거 이런 것들 난 남한테 보이기가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면 그냥 내 일기라고 생각하고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 그냥 올려놓으세요. 근데 아마 쓰시고 나면 보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조절을 하시면서 하는 게 좋겠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또 강의를 하고 책 읽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만나니까 여러분들도 Q&A를 받았으면 좋겠지만 지금 제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많이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좀 몇 개 드릴까 합니다. 책 읽는 거 너무 좋아요. 책은 알겠는데 책을 읽어야 되겠는 걸 알겠는데 너무 바빠서 도저히 책 읽을 시간이 없다.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는 하소연에 가깝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거는 책은 시간이 남아서 읽는다기보다는 시간을 내어서 읽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에서 자기개발, 자기성장, 자기자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책을 읽는 행위가 그것의 가장 기초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비즈니스 아니면 뭐 개발자 하여튼 지금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독서광입니다. 독서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런 인사이트들을 어디서 얻느냐? 책에서 쉽게 얻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책은 읽고 싶은데 너무 바빠서 도저히 책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내시라. 시간이 안 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2군데서 시간을 내고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라고 일률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저의 경우에는요. 첫 번째, 저는 TV를 잘 안 봐요. 그렇다고 영상을 안 보는 건 아니고요. OTT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건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뭐 OT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학교는 같은 드라마가 유행하니까 그걸 한번 봐야지 라고 해서 정확하게 내가 찾아서 볼 수가 있잖아요. TV는 틀어놓으면 보다 보면은 하면서 시간 가고, 돌리다 보면 저건 내가 보던 게 아닌데 근데 잠깐 재밌네 해서 보게 되고,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TV를 잘 안 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불편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날 그 프로그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인터넷에 중계가 되듯이 나오잖아요. 필요한 건 거기서 보면 되니까 TV를 보는 시간을 줄이니까 일단 책 볼 시간이 굉장히 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내는 또 하나의 시간은 어디냐면 미팅, 약속. 12시다. 그러면 한 11시 반쯤에 가는 거예요. 한 30분 남죠? 그때 책을 읽어요. 보통 한 10분, 20분 정도 먼저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이제 스마트폰만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좀 일찍 가가지고 한 30분 일찍 가서 책을 읽고 있다.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절대 늦지 않아요. 먼저 가니까 늦지 않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이 왔을 때 되게 있어 보여요. 독서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두 가지 장점. 네. 두 번째 장점은 좋은 점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래서 시간을 내 가지고 책을 읽는데, 여러분 약속 시간 30분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깁니다. 그리고 또 책을 읽을 시간, 그때는 그러면 책 외에 다른 게 없으니까 그 책을 읽는 하나의 선택지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요. 책을 그냥 읽다가 자 내가 그만 읽고 싶을 때 읽어야지 하는 것과 30분 있다 마감이다. 그러면 이게 잘 읽혀요. 그렇죠? 역시 마감이 있어야지 움직여요. 좀만 있으면 사람 오는데 어떻게 하면서 재밌으니까 막 이렇게 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시간을 내고 있다. 여러분 생활 가운데 조금 짜투리 시간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 그때 책을 갖고 다니면서 그 시간을 활용하기 시작을 하시면요. 생각보다 많은 시간들이 책 읽는 시간으로 할애될 수 있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 두 번째, 벽돌책을 읽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난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벽돌책 얘기 많이 들었는데 또 책을 조금이라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하면서 벽돌책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벽돌책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요. 정말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벽돌책, 문학작품 같은 경우 모비딕, 돈키호테 이런 것들은 두껍지만 그래도 문학이고 스토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쉽게 읽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문학 쪽에 그런 벽돌책들이 많은데요. 사피엔스, 총균세 뭐 이런 책들이 대표적이죠. 이런 벽돌책. 세 번째는요. 읽을 필요가 없는, 뭐냐면 전문 분야. 너무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읽을 필요가 없는. 그럼 세 번째, 지금 여러분이 벽돌책을 읽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난다. 읽고 싶은 벽돌책은 세 번째 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좀 두껍지만 문학 같은 것들은 스토리가 있으니까 읽기가 쉽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벽돌책을 격파할 때 성취감을 한번 내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좀 문학 작품의 두꺼운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자, 그런데 난 그거 말고 실제로 인문 쪽에 사피엔스, 총균세 이런 것에 도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하나는 스킵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읽다가 넘어가시라는 거죠. 보통 외국의 인문책 같은 경우는 어떤 구성이냐 하면 하나의 큰 주제가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증명하는 얘기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쫙 깔아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 반복이 돼요. 또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 거죠. 이 사례 자체는 재밌기 때문에 사례를 읽는 거에 만족을 느끼시면 괜찮은데, 근데 하다 보면 뭐 계속 같은 얘기야 이러신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두 가지 정도 읽고서 알겠어. 그러면 나머지 한 5가지는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셔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적절한 스킵을 하지 않으면 되게 똑같은 얘기를 너무 계속하니까 되게 지루하게 돼요. 잘못하면. 네, 그래서 스킵이라는 요령이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치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란 얘기예요. 이렇게 보란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총균세 같은 걸 읽을 때 좀 힘들다. 그러면 찾아보세요. 검색을 해보시면 유튜브 영상에서도 그런 얘기, 총균세를 정리해 준 것이 꽤 많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나 이런 데서도 그 책을 어떻게 읽으면 좋은지 정리해 준 것이 꽤 많습니다. 일종의 여러분한테 지도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게 있죠. 그 배달을 해야 되는데 4층 건물이요.
근데 여기 어딘가에 세무사 사무실에 내가 배달을 해야 돼. 근데 지금 여러분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하는 거는요. 1층부터 샅샅이 뒤지면서 여긴가 다 돌아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검색을 통해서 대충 이건 이런 내용이구나 알고 들어가는 건 세무사 사무실은 3층에 있다. 이 건물 앞에 보면은 건물 1층에 뭐 있고 2층에 뭐 있고 하는 개요도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들어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다만 1층에 갔더니 이런 게 있더라라는 그런 뜻밖의 발견에 대한 재미는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거는 정말 독서 고수들이 하는 거고요.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명확하게 아는 게 더 나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충의 방향성을, 그래서 치팅, 책 읽기 전에 이렇게 치팅하면 안 된다. 이런 건 마찬가지로 교육이 만든 아니 왜 안 돼요? 내가 이걸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검색을 해보시고 찾아가시고 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스킵과 치팅,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벽돌책도 깰 수가 있어요. 자, 북클럽 같은 것도 해보고 싶은데 책에 대해 대화한다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런데 저는 북클럽 같은 것을 하는 게 좋긴 좋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나한테 책을 읽을 하나의 마감을 정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 수요일 날 7시에 모이려고 했는데 그때까지 이 책을 다 읽지 못하더라도 한 장이라도 읽고 가야죠. 그래야지 뭐 한마디라도 하죠. 그렇죠? 두 번째, 사람들과 대화해보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생각이 있구나. 사실 책을 우리가 읽는 것도 그렇고요.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가장 큰 장점은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의 생각은 어떤가 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북클럽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효용이 굉장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북클럽 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유료로 운영되기도 하고 무료로 운영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찾아보면 은근히 많습니다. 그만큼 효율적이다라는 거니까요. 그리고 북클럽 같은 거에서 책에 대해 대화하는 게요. 뭐 이 책의 의미는 어떻고 뭐 이렇게 좀 어렵게 하기보다는 아주 가벼운 대화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뭐 갖추어진 북클럽에 내가 참여한다면 그쪽에 따라가야겠지만 지금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냥 어렸을 때 읽은 것 중에 제일 기억나는 책이 뭔가요? 이런 식으로 다 기억 하나쯤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걸리버 여행기, 보물섬, 작은 아씨들 해서 하나쯤은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얘기들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책부터 시작을 하시면 상당히 북클럽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자, 마지막 질문이죠. 책을 선택할 때 베스트셀러를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자, 이제 책을 사기로 했다. 그럼 이왕이면 난 잘 모르니까 베스트셀러를 사면 안전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보다 안전빵은 아닙니다. 베스트셀러는요. 명작, 잘 쓴 책 아니에요. 베스트셀러는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팔렸기 때문에 이런 정보나 이런 것들이 현재 나한테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이 관심사가 아니다. 그럼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나한테 도움되는 책은 아닌 거죠. 잘 쓴 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꼭 베스트셀러가 나쁜 책이라기보다는 잘 쓴 책도 있고 아닌 책도 있는데 아닌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요즘에 암호화폐 투자가 유행이다. 암호화폐 투자가 베스트셀러가 되거든요. 모든 사람들한테 필요한 책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걸 잘 정리한 책도 아닐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라는 것들을 너무 믿지 마시고요. 다만 베스트셀러는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어쨌든 효용성은 있어요. 잘 쓴 책일 수도 있고 정보가 정말 지금 시기에 필요한 책일 수도 있고요. 베스트셀러가 한 가지 보증하는 건 지금 이 시기에 사람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나는 정말 잘 보여주는 책이라는 거죠. 제가 한 1년 전쯤인가 서울책보고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 헌책방이 있거든요. 헌책방이에요. 거기서 이제 같이 콜라보 뭐 하는 게 있어가지고 좀 자주 합니다. 어쨌든 가가지고 촬영을 할 일이 있었는데 옛날 베스트셀러전 해가지고 옛날 베스트셀러 목록들을 딱 뭐 2002년에는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였고 1998년에 어떤 책이었고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촬영을 했었어요. 갑자기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IMF 1998년에 베스트셀러가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이 팔린 책? 그때 이제 대우라는 그룹이 있었거든요. 대우 김우중 회장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답니다. 그러니까 IMF 직전이니까 뭔가 한국이 경제적으로 빵빵 세계적으로 막 알려지는 때예요. 그러니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책들이 1위를 했었죠. IMF가 터졌어요. 그 다음에 베스트셀러 1위가 뭔지 아세요? 우체불만족.
가진 것이 없어도 만족하는 삶. 이런 겁니다. 물론 그 저자는 나중에 이제 사생활이 안 좋아서 문제가 됐었지만 어쨌든 이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면 이 시대가 필요한 게 뭐고 원하는 게 뭐구나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베스트셀러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내가 좀 관심이 꼭 그쪽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베스트셀러는 잘 쓴 책, 명작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반영한 책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좀 읽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이 추천을 많이 하는 그런 책들 위주로 처음에 시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나눠가지고 얘기를 했지만요. 자기 성장, 자기 개발이 너무나 필요한 이 시기. 그래야지 이거는 그냥 취미의 활동이 아닙니다. 그래야지 생존할 수 있고 앞으로의 사회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일단 무언가 나의 성장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책 읽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나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책 읽기가 가장 효율적이고 금방 할 수 있고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그 책 읽기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어. 그럼 나중에 도움이 되겠지가 아니라 자, 알겠으니까 내 생활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이 그래서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나 크네요. 자, 저는 이시안이었고요. 나중에라도 시안책방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강연을 통해서 또 찾아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성주민 여러분, 언젠가 다시 만나길 기원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